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42회 때에 쓴 칼럼을 다시 리코드합니다. 동성결혼에 대하여 쓴 칼럼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리코드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요즘 며칠간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얼굴이 보시다시피 피골이 상접이고 페이스가 상당히 푸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게이, 레즈비언들의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15개국에 이르고 미국에는 처음에 한두 주가 허용을 했었죠. 그러던 것이 8개주를 넘었으면서 18개주, 지금은 훌쩍 36개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날로 증가하고 있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6년 에 제정되었던 결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데 The Defense of Marriage Act, 즉 동성결혼반대법이 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법이다 라고 판결이 났죠. 그 후 어제는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다 라는 판결이 또 났습니다. 자, 영화를 비롯한 영상 매체와 이 매스미디어의 동성애를 다루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된 느낌이 적지 않습니다. 사우스코리아에서는 인기 작가 김수현 씨의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송하여서 이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동성애의 대세를 주도하기도 하였었죠. 이러한 매체의 영향에 의하여 사람들이 점차 동성애를 보는 시각에 거부 반응이 낮아지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정치권에서도 커밍아웃을 언젠가는 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우스코리아에서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들도 포함되는 것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부결하게 되었죠. 이 개신교 중심으로 정상인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무지개 행동이라는 게이 레즈비언들의 시위가 광화문에서도 열렸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하며 5월 17일이 매년 5월 17일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 형법 제92조의 6항에 대해서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라의 밝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화 제작자 겸 감독인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레인보우 팩토리의 공동대표인 김승환 19살 차이가 나요. 그런 게이와 결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서 신문에 크게 사진과 함께 실렸고 방송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당연히 구청은 거부를 하였죠. 그래서 이들은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그리고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이 한가람 변호사는 단순히 혼인신고가 아니라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가 가족 구성권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지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동성애 결혼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이 기존 인류의 윤리적 질서를 무너뜨리며 비정상이 정상화하는 허용을 범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죽음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동성애의 행위로 이제는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벌을 받을까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보다 자라면서 성장시에 빠져들어 동성애자가 된다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회가 건전하며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모두 함께 치유할 수 있게 바른 정신문화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성결혼,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미래를 좀먹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준비가 되면 아이를 입양하고 키우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창조주의 피조물로서의 반역행위 등의 종교적 입장을 떠나서 국가적 미래를 위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의 게이, 레즈비언, 동성결혼을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미디어에 오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차원을 지나서 이제는 그들의 인권을 내세워 합법적 결혼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을 정상적으로 보아달라는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인류애적으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적 소수자로서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며 이러한 장애가 정상으로 보아질 수 없음을 지극히 정상인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만 장애를 가진 자로서의 한계를 그들이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대를 위한 가장 작은 소의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들이 떳떳이 부끄럽지 않으며
당당히 결혼을 하는 것이 인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아주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이, 레즈비언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정상적인 이성의 커플들은 그만큼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며, 정상적인 페미니즘의 상실이 도래하여 남녀노소의 구별이 사라져 어미와 자식 간의 성교, 노인과 젊은이의 성교,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악행이 점점 더 죄의식 없이 저질러져 이 개들의 사회로 개들의 사회로 추락하며 타락하게 되어서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 인간관계가 형성하게 될 수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겪게 될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실례로 어느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게이에게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느낀 그의 정체성 혼란에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기사를 읽고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미국은 게이 레즈비언이 150만 명이라 합니다. 홈레스 피플과 같은 수치이지요. 정부는 정상적인 사회를 지탱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치권도 깨닫고 다시는 그들을 위한 어떠한 입법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이들의 장애를 같이 아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동성결혼의 용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의 성행위도 사회적 풍기문란에 해당함이 옳다 여겨집니다. 6월 26일에 어제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심히 우려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던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로 심히 상처받고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신성한 가족의 개념조차 바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